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지금은 회사 성장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IT 리더는 비즈니스 우선순위와 투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기술 로드맵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대면 솔루션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용을 마련해야 할까요? 현재 IT 예산의 80에서 90%는 이미 기존 시스템 운영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달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리미니 스트리트와 함께 기업 IT 비용 최적화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안병찬 정무님, 김현호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전무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미니 스트리트의 영업본부를 맡고 있는 안병찬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미니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호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앤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리미니 스트리트의 김현호입니다. 저는 IT 조직 3자 유지보수를 선호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미니 스트리트가 제안하는 제3자 유지보수를 통한 비용 최적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전무님, 오늘 발표 순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제목은 IT 조직 3자 유지보수 선호하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목차는 이제 전체적인 변화하는 IT 미션, 특히 IT 유지보수 관점에서의 그 트렌드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2번을 제가 이제 전달 드릴 거고요. 3번 이제 IT 조직 3자 유지보수를 선호하는 7가지 이유, 오늘의 본 토픽이 되겠죠. 이 부분과 실 리미니 스트리트의 이제 고객 사례를 김현호 성무께서 이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전무님. 현재 기업들의 IT 비용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현재 모든 고객들이 이제 공동된 상황입니다. 이제 고객의 CEO 입장에서는 고객이 성장해야 된다. 그로스를 항상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IT 조직에 속해 있는 부분 입장에서는 이 성장에 있어서 기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에서 90% 이상을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투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데는 10% 미만의 투자를 하는 그게 현실이다. 이것이 가트너 보고 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IT 조직이 굉장히 좀 변화를 혁신하고 조직에 뭔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은 사실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히 기업들 많이 쓰는 솔루션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운영 및 개선 예산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을 그대로 간다면은 쉽지 않겠지만 대안을 찾게 됩니다. 네. 그 대안에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가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저희 S사나 O사의 고객 및 업계 관점에서 보면 어떤 입장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S사라면 대표적인 SAP가 되겠고요. O사라면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라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과다하다. 왜냐하면은 라이센스를 구매한 금액의
매년 22%를 내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높은데, 근데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느냐?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레스트 자료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혁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뭐 새로운 제품, S사나 O사 그 제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그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런 제품을 계속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그 밴드만이 그 대안이냐? 꼭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저희 S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좋은 제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원수 팩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제품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게 전체 매출의 1%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고객들이 좋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있어서 현재 잘 쓰고 있는데 밴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이제 좀 전략을 하죠. 기술 지원이 자꾸 종료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뭐 데이터가 있습니다. 67%의 그런 이제 고객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가 매우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P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좋은 제품이죠. 그렇지만 많은 고객들, 특히 SAP의 이제 독일 유저그룹의 입장의 그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80% 이상이 아직 하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품 굉장히 좀 우수하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네. DB에서는 철옹성 같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픈소스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굉장히 가용성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이제 시장에 있다라는 게 좀 시장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클라우드에 있어서 SaaS로 많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많은 고객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 클라우드로 가야 되냐? 저희 온프라미스 솔루션 제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네. 굳이 지금 가야 되냐? 이런 좀 입장이고요. 특히 저희 이제 설문에 같은 경우 O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느냐라는 이제 설문에 의하면 한 6% 정도가 이제 전환을 고려한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오라클의 그 클라우드 전략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그 지원이 네. 자꾸 많이 종료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O사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품 뭐 훌륭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이제 고객은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많은 버전들 제품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O사 같은 경우는 라이프타임 스포트 팔러시에 의해서 제품이 이제 생명 주기가 있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5년간 풀리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년간 이제 추가적인 이제 비용을 더 내면 3년간 이제 더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있는 이제 패치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써라. 이런 개념의 정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를 프리미어 스포트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스포트, 세 번째는 이제 서스테이닝 스포트라는 이제 세 구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께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쓰고 있는 버전은 11.2 버전대입니다. 네, 2012년도 정도에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꽤 오래전에 나왔죠. 네. 그런데 제품이 새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버그도 많고 그러니까 안정화해서 잘 쓰기 위해서는 출시된 이후에 좀 일정 기간 지난 버전을 안정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11.2.0.4가 대부분의 고객이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버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서와 같이 2020년 올해 12월 말이 되면 소위 중간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을 발생하고 하면은 이제 제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익스텐디드 스포트 레벨도 종료가 기술 되네요. 지원이 종료가 네. 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품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밴드가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문의를 하면은 이제 12.2대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고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큰 이제 데이터를 비용과, 다 이전해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네, 있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이제 꺼려 하시죠. 네. 해서 있는 버전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대안이 저희가 있고요. 그 자세한 것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오라클 이슈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SAP 쪽도 이런 이슈가 있죠. 더 이상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SAP가 네. 그런 이슈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또 훌륭한 이제 ERP 제품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ECC 6.0입니다. 네. ECC 6.0 버전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종전의 SAP 입장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기술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2027년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네. 정책이 그래서, 약간 바뀌었네요. 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기존 고객은 지금 ECC 6.0 잘 쓰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고객 이제 S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 S4 하나로 그렇죠.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고객은 가겠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제 있는 제품을 잘 쓰고자 하죠. 그래서 지금 2027년 올해부터 이제 보면 7년 더 남았고 또 SAP 입장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뭐 22%가 아니라 좀 더 내서 24%를 낸다면은 2030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용을 계속 더 지불하면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저희와 같은 이런 대안을 찾아서 3자 유보수를 이제 고려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고객의 이제 선택을 저희가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3자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자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뭐 많이 고객에게는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밴드, SAP나 오라클로부터 라이센스 유지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이제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3자로서 유지보수 받아서 문제가 없을까? 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걸 하죠.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를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장에 내어놨고 이 시장이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 시장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게 가트너 프리딕트 2020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네, 되게 일찍 시작을 했네요, 생각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 한 3년 후면은 지금 시장의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자료이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가 이제 마켓쉐어의 이제 8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된 이제 역할을 해서 고객께서 보다 이제 혁신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들의 IT 운영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많이 쓰고 계신 제품의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현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3자 유지보수를 하는 리미니 스트릿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리미니 스트리트 이 회사 이름이 고객께는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워 하십니다. 네, 무슨 도로명인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리미니라는 것은 뭐 이태리 도시 이름이고요. 네. 리미니 스트리트라는 것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제 거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리의 이름이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 창업주이신 이제 세스 라빈 CEO께서 이제 2005년도에 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빌딩에서 딱 내려다 보니 그 이정표가 리미니 스트리트가 있어서 그로 이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다른 이제 많은 그 IT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데 특이하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회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사는 라스베가스고요. 오퍼레이셔널 헤드쿼터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프레젠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3자 유지보수라는 그런 개념을 시장에 내어놨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글로벌 아이비는 17개 기술 지원 센터가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이제 진출했습니다. 네. 2016년 8월에 진출했고요.
이제 글로벌 이제 저희가 2017년 10월에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검증된 그런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 수는 2,000개 고객 이상으로 되어 있고 네. 포춘 500대 기업에도 1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직원 수는 이제 1,220명 이상의, 그리고 엔지니어 풀은 이제 720명 이상의 이제 엔지니어 풀을 하고 있고, 저희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고객 만족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비용을 절감한다. 이거는 굉장히 뭐 심플한데 서비스 레벨을 유지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고객 만족도, 서비스 레벨 굉장히 좋습니다. 5점 만점에 4.8을, 평균 4.8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100점 만점에 96점 이상을 저희가 이제 고객 만족도를 이제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하는 제품으로 보면은 오라클의 전 제품, SAP의 뭐 전 제품, 네. 그 다음에 오라클이 많이 이제 인수한 시블, 피플소프트, 제이드우드, 하이페리온 이런 이제 제품들 다 지원하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오라클, SAP 주대개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본사 입장에서는 DB2나 MS SQL, 뭐 셀즈포스닷컴과 또 제휴가 되어서 그까지도 네. 지원하는 이제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조직을 보면은 아무래도 기술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기존 밴드와의 차별성을 가져가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고객 전담 엔지니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전담 엔지니어, 가령 안병찬 이렇게 엔지니어를 이제 배정해 드립니다. 네. 이분들이- 그 기업에 딱 전담된 엔지니어가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주니어가 아니라 15년 이상의 이제 경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의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고객 관리팀이라고 해서 꼭 기술적이 아닌 거라도 고객의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이제 이런 고객 관리팀이 있고요. 백엔드에는 뭐 제품별로 이제 전문팀이 있고, 이제 전략기술팀, 여기 상호 운영성이나 보안이나 뭐 이런 쪽에 뭐 클라우드 쪽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대한 이제 백엔드에서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밴드 지원해서 3자 유보수로 가려면은 저 중간 이제 사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온보딩 관리팀이라 해서 그걸 사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장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를 통하면 비용을 절대적으로 절감합니다. 50% 이상. 네. 그게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도 크게 관심사를 받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 지금을 유지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저희가 잘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계약을 하면 15년 이상 잘 이제 유지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수명 가치 연장을 해드리고 이 혁신과 변형을 이제 주도할 수 있게, 밴드가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로드맵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질문은 제가 설명을 오늘 드렸고요. 상세한 부분은 저희 김현호 상무께서 상세하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미니 스트리트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왜 3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IT 조직 3자 유지봇을 선호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저희 이제 글로벌 2,000여 고객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7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간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입니다. 네,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얼마가 절감될 네. 것인가. 네. 고객은 연간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명목으로 유지보수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밴드의 유지보수 비용의 50%를 기본 제한해 드립니다. 네. 고객은 보이는 밴드 유지보수 비용의 50%뿐만 아니라 사실 IT를 운영하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 업그레이드나 추가, 사용자 개발 코드 지원, 자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을 포함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70% 이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는 좋은데요. 가장 많이 이제 오늘 웨비나를 보시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격이 싸면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고객 미팅을 하게 되면 고객들은 비용 절감은 확실히 알겠다. 네. 그런데 벤더보다 또는 벤더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벤더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두 가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전담 엔지니어를 고객에게 배정해드립니다. 기존 벤더 지원 모델은 고객 요청 케이스에 벤더 기술 지원 엔지니어 풀을 활용한 임의의 지원 인력 배정 체계인데요. 네. 저희 리미니스테이트는 고객 요청 케이스에 대하여 전담 기술 엔지니어를 활용한 전담 지원 인력 배정 체계입니다. 그럼 매번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처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P1, P2 경우에 벤더보다 응대 시간이 4분의 1 정도 신속한 지원 체계를 자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 중심의 해결 방식입니다. 기존 벤더 지원 모델은 고객 요청 케이스에 사실 적용하기도 어려운 패치를 가이드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저희 리미니스트리티의 지원 모델은 고객 요청 케이스에 따라서 데이터 픽스나 환경 변수의 변화, 컨피그레이션 변화 등 문제 중심의 대안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데요. 고객 만족도 평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5점 만점에 4.8을 기록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모든 단일 케이스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네. 저희 720명 엔지니어에 대하여 매년 2만여 건의 케이스에 대한 평균 기술 지원 만족도 평가가 5점 만점에 4.8입니다. 아, 전체 그 기술 지원 인력에서 하나하나 다 하신 거네요. 네. 모든 케이스별 트랜잭션에 대한 고객 만족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장애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한 후에는 반드시 바로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 고치러 갔을 때도 항상 그러는데 약간 네, 그런 것과 비슷하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제품을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IT 운영 인력 중에 67%는 업그레이드를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저희의 기본 모델은 현재 시스템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네. 잘 유지 관리하자. 저희는 고객의 대상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최소 20년 이상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영성 지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네. 여기서 상호 운영성 지원 서비스는 기존 고객의 기존 인프라를 평가하고 고객에 맞는 기술 로드맵을 제시해드립니다. 여기에는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랄지 자바 서버 솔루션 구축과 같은 복잡한 기술 스택에 대한 트러블 슈팅까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고요.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이나 18C, 19C 데이터베이스 신규 버전이 나오면 벤더의 지원 모델은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고비용과 높은 리스크를 고객에 떠안기는 거고요. 결국은 벤더 락인이 되는 지원 모델입니다. 저희 리미니스트리티는 다른데요. 저희 리미니스트리티 지원 모델은 벤더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면서 차세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들이 명확하고 경제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에서 검증되고 안정될 때까지 대기한 후에 시장에서 검증된 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혜택을 드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에서 지금 잘 쓰고 있고 별 문제 없으니까 계속 쓰다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고 싶은 시점에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술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IT 운영 관점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 케이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서비스 딜리버리 외에 IT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서비스 그룹을 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IT의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중에 이슈들 중에 자바 SE의 서브스크립션 모델로의 변화, 웹 로직의 역증여와 보안 문제, 그 다음에 벤더의 라이선스 오딧 문제, 그리고 클라우드의 리프트, 시프트 관련된 지원 모델들을 저희가 풀리 지원하고 있고요. 크게 5가지 팀을 통하여 고객의 IT 요구사항들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규제 대응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제 리미 스트리트의 글로벌 레귤러터리 리서치 팀은 한국의 세법 및 규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경 사항들을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한국인 세법 규제 전담 엔지니어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활용해요. 한국에서 세법 규제에 대한 개발 및 민첩하고 유연한 업데이트를 적시에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세법 규제 업데이트의 단계는 크게 세법 및 규제 변경 추적 단계, 시스템 영향도 분석, 그리고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세법 및 규제 변경 추적 단계에서는 글로벌 레귤러터리 리서치 팀에서 제공한 변경 사항들을 한국 상황에 맞는지 검증한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 영향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영향도 분석에는 단순 공지사항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세법 개발 로직의 변경이 생겨서 개발을 진행해야 될지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개발 및 분석 단계를 지나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는 한국인 세법 규제 전담 엔지니어는 스크럼 마스터가 돼서 매일 스크럼 미팅을 통해서 개발팀과 개발을 진행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개발은 고객의 개발 서버에서 진행을 하고 네. 고객 맞춤형 세금 규제 업데이트를 배포해 드립니다. 참고로 2019년 저희 고객들이죠. 연말정산과 세금 규제 업데이트 그리고 국세청 3월 신고까지 문제없이 정확하게 저희가 세법 규제 업데이트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요즘 기업들이 뭐 온프라미스 환경이었다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고객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IT 로드맵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IT는 여러 벤더들이 제공하는 제품 기능들과 자체 개발하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하이브리드 IT로 전개될 것입니다. 즉, 코어 시스템인 ERP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서 고객의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시장에서 검증된 베스트 오브 브리드 솔루션들을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IT 환경인데요. 예를 들면 인사관리는 워크데이 또는 서섹스 팩터, 고객관리는 세일즈포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태블로나 스플래시 BI, 또 단순화된 경비 처리는 컨커와 같은 고객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현재 시스템은 그대로 두면서 고객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들을 적용할 수 있는 IT 환경으로의 하이브리드 IT 로드맵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서비스가 정말 그럼 제대로 잘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SLA가 가장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제 7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SL 항목 및 검증된 기술 지원 체계인데요. 우선 SL의 우선순위 항목을 정의하고 마스터 서비스 어그리먼트에 따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단계 우선순위를 정의하는데요. P1의 경우에는 15분 이내 1차 대응을 목표로 하고 2시간마다 주기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고객이 올리신 케이스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예측 가능하도록 2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고객의 올리신 케이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우선순위는 고객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문제 케이스를 올리실 때 P1으로 올리시면 저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P1에 준하는 15분 이내 1차 대응 2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서비스는 글로벌 표준 ISO 품질 인증 9001과 데이터 보안 27000의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고객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IT 조직 3자 유지 보수라는 7가지 이유 중에 고객들이 그런 이유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 리미니스트리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큰 회사인데요. 그렇죠. B2C의 이제 주 회사이고요. 카카오는 리눅스 레드햇의 단일 플랫폼에 11.2.04 버전과 12.1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고, 네. 오라클의 다양한 옵션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용 부분입니다. 밴더의 ULA나 PULA로 계약 변경에 대한 압박과 잠재적인 비용 리스크 증가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술의 성숙도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용처별, 사용처별, 특화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RDB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MySQL과 Postgres SQL로 전환을 하고, non-RDB 경우에는 MongoDB와 하둡을 이용해서 이제 변환을 전략 로드맵으로 삼고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는 두 가지 트랙을 활용해서 저희 이관을 하셨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할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리미니스트리티의 지원 서비스를 받고,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과 EDB인 포스트그레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기술 이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매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MySQL과 또는 포스트그레스로 전환하는 기능 매핑을 수행한 후에 전환을 하셨고요. 참고로 포스트그레스는 오라클의 호환성이 높고요. MySQL은 개발자와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이관에 따라서 고객이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밴더 유지 보수 비용을 50% 절감하고, 이 절감된 비용을 탈 오라클 오픈소스 DB로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미니스트리트로부터 안정적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고 밴더 주도의 기술 지원 모델을 탈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는 되게 개발자 중심인 회사인데 이렇게 이동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네. 두 번째 사례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사례는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입니다. MRO 시장의 선도기업인 아이마켓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SAP ECC 6.0 FICO, SD를 사용하는 고객이고요. 데이터베이스로는 오라클 10G와 11G를 사용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저희 리미니스트리티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의 도입 배경은 일단 유지보수 비용을 가장 크게 꼽았고요. 두 번째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SAP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IT 로드맵 수립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셨습니다. 저희 리미니스트리트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SAP의 유지 보수를 50% 절감하고, 또 향후 운영 인력 축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고요. 또 향후 SAP에 대한 안정적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밴더인 SAP 주도의 ERP 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네. 제조업 사례도 알려주시죠. 다음은 이제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전 세계 LED 업계에 리딩하는 기업이고요. 특화된 부분의 SAP ECC 6.0의 다양한 모듈들을 서울 반도체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FICO뿐만 아니고 SD, PPMM, QM, PM 등 또 SAP PLM과 특히
수의동 하나인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셨고 또 SAP의 HR과 페이로를 사용하셨는데요. 처음에는 SAP를 저희 리미스트리트로 이관하셨고 향후에는 오라클 전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희 리미스트리트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도입 배경을 보면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비용을 가장 큰 이유를 뽑으셨고요. 또 하나는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IT 시스템으로의 전환, 하이브리드 IT 아키텍처 수립을 도입 배경으로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SAP의 유지보수 비용은 50% 절감하면서 절감된 비용을 혁신 프로젝트에 재투자하셨고요.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서울 반도체의 IT 로드맵 수립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왜 우리가 3자 유지보수로 가야 되는지 7가지 이유와 고객 사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중요 결론입니다. 리미니스트리트를 통해서 고객은 비즈니스 중심 로드맵의 가치를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IT 운영 비용의 90%의 운영 비용을 향후 60%의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 30%는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 혜택을 드리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에 투자하는 구분에는 새로운 혁신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IT 운영 인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IT 인력을 충원해서 현재 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혜택을 드리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 발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미니스트리트와 함께 기업 IT 비용 최적화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사 솔루션 버그나 보안 패치 발생 시 리미니스트리트사에서 제공을 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네. 처음 질문부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에서 제공하는 패치와 그다음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 패치를 저희가 이제 온보딩 프로세스 기간 중에 아카이빙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보안 패치와 업그레이드 패치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문제 중심 해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식은 기존 밴드에서 제공하는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발생하는 문제에 포커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특성상 원격 지원이 많을 텐데 엔지니어의 현장 지원 시 비용이 발생하는가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전담 엔지니어가 고객께 원격 지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SAP나 오라클 기존 밴드의 기술 지원 모델을 보더라도 원칙적인 라이센스 유지보수의 기술 지원은 원격 지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지원, 정기 점검 이런 것은 주로 그 밴드의 파트너사와 주로 많이 계약을 하죠. 일부 아주 드문 경우로 밴드가 엔지니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합니다. 저희도 저희 파트너사가 현장 지원, 정기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라이센스 유지 보수가 아닌 별도 기술 지원에 대한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CC 6.0에서
S4 하나로 고도화 진행도 리미니스트릿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주 모델은 현 시스템을 잘 운영 관리하자는 게 목적이 있고요. 고객이 ECC 6.0에서 S4 하나로 전환을 할 때 과연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S4 하나의 업그레이드는 인프라의 변화이지 비즈니스의 혁신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원하는 모델은 SAP ECC 6.0뿐만 아니라 S4 하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미니스트리트 전환 후에 기존 벤더사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나요? 이것도 정말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 네. 많은 이제 분들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께서 저 계약을 본다면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퍼페추얼 라이센스 사신 거에 대한 계약이 있고,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 유지보수, 매년 잘 지원받기 위한 라이센스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고객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고객도 많으세요. 그냥 그 라이선스를 사면 그게 항상 같이 세트로 네, 따라오니까요. 네, 그게 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근데 두 개의 엄연히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해서 라이센스 유지보수 부분은 이제 리미니로 전환되더라도 뭐 퍼페추얼 라이센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뭐 사용 유저가 더 늘어나고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라이센스 좋은 제품 더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동일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벤더가 안 팔진 않나요? 그러진 않죠. 네. 밴드가 그게 밴드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좀 많은 이제 고객께 더 많이 이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다 유지보수 부분은 밴드가 할 수도 있고 저희 3자 유지보수 이제 리미니스트리트 할 수 있고 고객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밴드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이 3자 유지보수가 이 라이센스 전체 제품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네. 왜냐하면 좋은 제품 잘 사용하게 하는 또 이제 역할을 저희가 하니까 밴드 입장에서도 좋은 뭐 선순환 고리의 하나의 이제 이코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밴드가 있군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라이선스는 사고 유지보수는 다른 곳에 맡기니까 너네는 좀 예쁜 고객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고객이 약간 그런 차별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고 경험이 없으시니까 사실 그런 이제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기존 고객 경우 저희로 전환한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필요에 의해서 라이센스로 추가 구매한 사례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에서 리미니스트리트로 전환 이후에 시큐리티 패치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뭐 이어서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AP 같은 경우는 이제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사시면 이제 그게 따라서 시큐리티 패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이센스 유지 보수가 이렇게 저희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 시큐리티 저희는 이제 SAP는 패치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노츠라는 표현을 쓰는데 노츠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퍼페추얼 라이센스를 사셨기 때문에. 그걸 설치는 이제 리미니스트리트에서 해주시는 거죠? 설치는 이제 고객께서 주되게 보통 조직을 보면 그게 운영하는 쪽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현장 지원하는 이제 파트너가 있다든지 실제 하고 이제 저희가 백엔드에서 이제 덮죠. 문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자체 뭐 인스톨이나 이런 아주 단순 행위는 아주 간단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SAP의 지원 포털에서 유지보수가 종료가 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센스 키, 그다음에 개발자 코드를 수정하기 위한 SAS CR 키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시큐리티 노트까지도
여전히 다운로드를 지원 포털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SAP의 지원 포털은 유저의 권한 레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일부의 항목들은 지원 포털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유지 보수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 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김인호 상무가 언급한 그 이제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까지도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15년을 원칙으로 하고요. 15년이요? 네. 네. 고객이 원하시면 그걸 20년으로 명기하기도 그때까지 그 제품을 굳이 쓰겠다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되게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한 15년 정도면 이제 꽤 이제 오래 쓰신 거죠. 오래 쓰신 네, 거죠. 네, 네. 근데 특정 고객 저희가 오라클 같은 9i, 10G 굉장히 기술 지원 종료가 오래전에 된 네. 그런 제품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고 계신 고객들이 여전히 많죠. 있습니다. 네. 특히 제조 쪽이나 이런 쪽에는 뭐 그런 오래된 버전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또 잘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입장에서는 기술 지원이 종료됐지만 우리는 너무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으니까 네.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너무 어렵고 힘든 맞습니다. 작업이고 네, 네. 우리 제조업체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SAP와 같은 회사와 비교했을 때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아까 이거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좀 정리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SAP는 밴더 입장에 이제 딱 정해져 있죠. 라이센스 금액의 22%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금액,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 대비 저희가 기본적으로 50%의 그 절감되는 걸 저희가 이제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아이스버그라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50% 절감. 요만큼, 네. 네. 50%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네. 이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밑에 보이는 저희가 밴더는 안 하는데 특히 ERP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코어 코드 외에 CBO 이렇게 개발한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각 회사마다 되게 특징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밴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생긴 이제 운영상의 문제도 저희는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세이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밴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뭐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보통 고객의 사례들 저희가 한 50개 사례들 보면 평균 한 75% 뭐 이렇게 세이빙하는 고객 사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보수 이렇게 세이빙하는 거는 뭐 저희가 명확한데 그 밑에는 고객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할 플랜이 있는지, CBO 부분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자체 인력들, 지원하는 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본사에는 심지어 90% 뭐까지 절감되더라라는 네.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50%에서 75%까지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라는 회사 그리고 서비스가 뭐 어떤 거고 이런 것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었으면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밴드에 대한 라이센스 유지 보수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만족하시는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또 만족하시는지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만족하지 않으시다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저희가 그 대안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서비스도 차별화해서 잘 받을 수 있는 저희 대안을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좀 이런 혁신을 유도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세하게 이제
사례 발표에 현대 기아 자동차 이런 거 빠졌었는데 네. 저희가 현대 기아 자동차도 큰 저희 고객이죠. 해서 이런 큰 고객들이 뭐 저희 중견기업뿐만 아니고 이 대기업 큰 고객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소개해 줘서 굉장히 좀 한국에 순탄하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무님이 끝까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미니스트리트와 함께 기업의 IT 비용 최적화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